정우 씨,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또 5천만 원을 요구하시다니, 이젠 진짜 한계예요. 카페 한 구석에서 홍연아는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주 앉은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아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가득 찍힌 통장 내역서에는 신우이 이름으로 나간 돈이 줄지어 있었다. 봐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또 5천만 원이나 달라는 거죠? 당신 친형제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모든 시작의 끝이었다. 현아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기 전 그녀는 그저 평범한 동네 치킨집 딸이었다. 3년 전 현아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물려받아 홀로 일구며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치킨집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며 연 매출 3억이 넘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 보통 여자들처럼 연애에 목매지 않고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던 그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었던 정우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회계사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의 모습이 현아에게는 신선했다. 홍 사장님,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녁 식사 한번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사업 파트너로만 생각했지만 정우의 진중한 태도와 배려심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특히 대화할 때마다 드러나는 가족에 대한 그의 책임감은 현아를 감동시켰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집안을 책임져야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머니도 아프셔서 누나도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아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정우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6개월간의 데이트 끝에 정우는 프러포즈했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현아 씨,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실래요? 현아는 그에게 깊은 신뢰를 느꼈다. 열심히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더 멋진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였고 둘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우는 자신의 집안 형편을 이유로 모든 비용을 현아에게 의존했고 시부모와의 만남은 계속 미뤄졌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나중에 결혼식 때 뵙는 게 어떨까? 현아는 의심을 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친구의 권유로 무속인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아가씨, 그 남자 14살부터 집안 건사했어. 남자 심청이야, 남자 심청. 근데 그 집안은 못 말리는 구멍이야.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을 거야. 무속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그때 정우의 학창시절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술 한 잔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정우요? 그 친구 참 안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집안일 다 했어요. 부모님은 빚만 남기고 누나는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손 벌리기만 하고 정우의 친구 민석은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속인의 말이 진실이었던 것이다. 민석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들을 털어놓았다. 정우 아버지는 주식에 미쳐서 가족 전 재산을 날렸어요.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시다 허리 다쳐서 일 못하시고 누나는 그 누나가 문제예요. 30이 넘었는데 취직도 안 하고 정우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요. 현아는 입이 바짝 말랐다. 정우가 열심히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야 이해됐다. 민석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결혼 준비 비용 다 현아 씨가 대고 있죠?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민석의 표정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정우는 좋은 친구예요.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하지만 그 가족은
정우를 평생 등골 빼먹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까지도. 그날 밤 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정우와 마주 앉았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해줘요. 가족 이야기요. 진짜 집안 상황이 어떤지.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침묵하더니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 14살부터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온 이야기. 그리고 누나의 끝없는 요구들. 미안해요, 현아 씨. 다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실망할까봐,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현아는 심호흡을 했다. 정우가 속였다는 배신감보다 그의 삶이 너무 버거웠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정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현아의 손을 꼭 잡았다. 제발 떠나지 말아요. 당신만 있으면 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요. 가족들과는 선 긋고 살게요. 현아는 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모든 일이 잘 될지도 모른다고, 정우라면 가족과 선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던 현아는 정우 몰래 시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지인 인맥,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정우 아버지 김현수는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금 전액을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했다. 더 끔찍한 건 현재도 음성적인 사채 빚이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박소영은 허리 부상이 아닌 우울증으로 마트를 그만둔 상태였다. 그리고 32의 누나 김지영은 취업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정우의 돈에 의존하며 명품 쇼핑과 성형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 속에는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한아름 안고 나오는 지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끼고 있는 시계는 무려 1,000만 원대의 명품이었다. 정우는 매달 누나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보내고 있었다. 현아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이들은 가난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정우는 남자 심청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착한 아들이자 오빠였다. 결혼을 앞두고 현아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우에게 시댁 문제에 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결혼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 가족들과 어떻게 지낼 계획이에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약속했다. 현아 씨 걱정 덜어드릴게요. 결혼하면 확실히 선 긋고 살게요. 가족에게 더 이상 무한정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먼저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다짐을 믿고 싶었다. 현아는 정우가 평생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남자. 심청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자신과의 새 출발을 위해 변화할 수 있길 바랐다.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혼 직후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결혼식 2달 전 갑작스럽게 정우가 신혼집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인즉슨 아버지의 사채 빚이 독촉장과 함께 날아왔다는 것. 5천만 원을 당장 마련해야 했다. 현아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빚이 있으신 줄 몰랐어. 신혼집 계약금 돌려받으면 어떻게든 해결할게. 현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혼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정우의 해결책이었다. 신혼집은 현안의 치킨집 위층 원룸으로 가자. 계약금 환불받으면 아버지 빚 갚고 우리는 천천히 돈 모아서 집 알아보면 돼. 현아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계약한 신혼집을 포기하고 가게 위 15평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하라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원룸은 현아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 현아는 울면서 동의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 시댁 문제는 우리 결혼 생활에 영향 주지 않기로 약속해. 정우는 고맙다며 현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된 듯했다. 결혼식 날 현아는 가슴 아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정우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예단의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아니, 요즘 예단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 들어가는 줄 알고.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하객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고, 시누이 지영은 웨딩홀 직원과 다투며 난동을 부렸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정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 현아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시누이가 찾아왔다. 현아야, 언니라고 부르지 그래. 난 우리 현아가 참 맘에 들어. 내가 요즘 취업 준비 중인데 면접 보러 가려면 옷이 필요해서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현아는 당황했지만 처음 만난 시누이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둘째 달에는 성형수술비 300만 원, 셋째 달에는 자격증 학원비 200만 원. 매달 그럴듯한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시어머니도 가세했다. 처음엔 김치와 반찬을 핑계로 집에 드나들더니 곧 노골적으로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머님께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며느리가 효도 좀 해야지.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만 주면 어떨까? 시아버지는 더 심했다.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현아에게 투자를 요구했다. 처음엔 1,000만 원, 다음엔 2천만 원. 모두 현아의 치킨집 수익에서 나가는 돈이었다. 정우는 이런 상황에 미안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저 우리 가족이니까, 마지막이라니까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혼 6개월 차, 현아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경악했다. 결혼 이후 시댁에 들어간 돈이 무려 9천만 원. 사업 수익의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그날 밤 현아는 정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우야,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사업도 망하고 결혼 생활도 망할 거야.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인데 어떻게 거절해. 현아는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었다. 내일부터 시댁 경제 지원 전면 중단할 거야. 우리 가정이 우선이야. 당신도 동의해? 정우는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현아의 사이다 대응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현아는 생활비를 요구하러 온 시어머니를 거실에 앉혔다. 단호하지만 공손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생활비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집도 없이 원룸에서 살고 있고 사업도 어려워졌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니? 내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현아는 침착하게 응대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정우, 오빠도 14살부터 일해서 집안을 건사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어머님도 스스로 생활을 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마트에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일하라고? 정우야, 정우야. 화장실에 있던 정우가 급히 뛰어나왔다. 현아는 정우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전날 밤 합의한 대로 정우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때였다. 어머니, 현아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해요. 더 이상 용돈 드리기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집을 나갔다. 정우는 마음이 아픈 듯 했지만 현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잘했어, 여보.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다음은 신우의 차례였다. 며칠 후 예상대로 지영이 성형수술비를 요구하러 왔다. 현아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코 수술만 하면 취업도 잘 될 것 같고. 현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언니, 우리 치킨집 옆에 만화 카페 차릴 계획이었는데 언니가 맡아볼래요? 월급 250만 원에 매장 관리만 해주면 돼요. 지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왜? 난 취업 준비 중이라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이시잖아요. 실무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지영은 현아를 노려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현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투자 요청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사업 계획서와 수익성 분석을 요구했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투자를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났다. 시댁의 경제적 요구는 줄었지만 대신 감정적 공격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현아가 인색하고 예의 없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시누이는 정우에게 직접 전화해 현아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시아버지는 아예 찾아와 정우에게 내 처가 집안을 망칠 거다라고 경고했다. 정우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왔다. 현아야, 우리 좀 타협하면 안 될까? 가족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조금씩 양보하고. 현아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우도 평생 남자 심청으로 살아온 희생자임을 이해했다. 여보, 당신이 시댁에 더 주고 싶으면 당신 월급에서 주세요. 내 사업 수익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생각해봐요. 당신 곁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은 나예요. 당신 부모님이나 누나가 아니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 속에서 현아는 자신의 결혼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다. 임신 8주 차였던 현아가 갑자기 복통을 느끼고 쓰러진 것이다. 정우는 출장 중이었고 현아는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미안하다. 지금 친구들이랑 식사 중이야. 택시 타고 가면 되잖니? 현아는 몸을 웅크린 채 통증을 참으며 시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언니,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피부과에서 시술 중이라 못 나가.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차가운 대답에 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몸을 일으켜 겨우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의 진단은 코로나 의심 증상과 임신 초기 위험 징후였다. 현아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다. 남편이나 가족에게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다. 현아는 망설이다 친정어머니에게만 연락했다. 고열과 탈진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시댁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이 가슴을 후벼 팠다. 친정어머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바로 올 수 없었지만 전화로 계속 위로해 주었다. 아가, 괜찮니? 내가 내일 첫 차로 갈게. 조금만 참아. 이틀 후 정우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다. 출장지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현아야, 미안해. 핸드폰이 고장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현아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정우의 뒤로 친정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이틀 동안 병실을 지키며 현아를 간호했다. 여보, 괜찮아요. 다행히 아기도 무사해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다. 손에는 화려한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 우리 며느리 괜찮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바로 이틀 전 식사가 중요하다며 자신을 외면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시누이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내밀었다. 현아야, 많이 아팠지? 언니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현아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친정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정우가 물었다. 어머니, 현아가 연락드렸을 때 왜 안 오셨어요? 식사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니? 현아가 어디 아프다는 전화 같은 건 받은 적 없어. 오늘 아침에야 내 전화로 알았지. 정우의 눈이 커졌다. 현아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열어 정우에게 보여주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걸었던 전화 기록과 함께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재생해 볼까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다. 아내가 아픈 순간에도 자신의 가족들은 외면했던 것이다. 친정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가족 간에 할 이야기가 있어 보이네요. 문이 닫히자 정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현아가 임신한 것도 아시면서. 시어머니는 변명하려 했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모임이었고 택시 타면 되는 일인데. 시누이도 눈치를 보며 말을 보탰다. 나도 시술 중이라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 미안해, 현아야. 현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됐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핏줄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와 누나에게 소리쳤다. 두 분 나가주세요. 지금은 현아가 쉬어야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간 후 정우는 현아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날 밤 정우는 병실 소파에서 잠들지 못했다. 평생 희생해온 가족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그는 마침내 남자 심청의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됐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정우는 휴가를 내고 현아를 간호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연일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다. 시어머니는 오해라며 해명하려 했고, 시누이는 정우에게 현아가 우리 가족을 이간질한다며 이간질을 시도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현아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현아야, 오늘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현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다시 정우가 가족에게 휘둘리는 건 아닐까 걱정됐다. 꼭 가야 해? 아직 내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정우는 현아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달라. 내가 확실히 선을 그을 거야. 지금까지 현아 말이 다 맞았어. 난 평생 남자 심청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현아는 정우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오랜만에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진 마. 나 혼자 있기 무서워. 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1시간이면 돌아올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올 거야. 정우가 나간 후 현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만 바라봤다.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다. 초조함에 현아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역시 시댁에 갔다가 또 설득당한 거야? 영원히 남자 심청으로 살 운명인 거야? 밤 11시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다. 정우가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전화도 안 받아? 현아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정우는 조용히 현아 앞에 앉았다. 미안해. 폰을 진동으로 해놔서 못 들었어. 하지만 내가 한 일을 들으면 내가 이해해 줄 거야.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 오늘 가족들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왔어. 현아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절연이라고? 응. 어머니, 아버지, 누나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어.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은 없을 거라고.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줬고, 이제는 내 가정이 우선이라고. 현아는 믿기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셨지. 누나는 날 집안 배신자라고 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어.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힘들었어. 평생 책임져온 가족인데. 하지만 병원에서 널 봤을 때 깨달았어. 현아, 넌 내 진짜 가족이야. 내가 아플 때 외면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내 진짜 가족이라고. 현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준 돈 내역이야. 총 1억 3천만 원. 이제부터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거야. 대신 정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확인서였다. 우리 신혼집 내가 몰래 준비했어.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모은 돈으로 계약금 마련했어. 다음 달에 입주할 수 있어. 현아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가 이런 면도 있었다니. 그리고 이것 봐. 정우는 이력서를 보여줬다. 더 나은 회사로 이직 준비 중이야. 연봉도 3천만 원 더 높은 곳. 현아는 감격에 정우를 꼭 껴안았다. 마침내 남자 심청의 굴레를 벗어던진 그의 모습이 대견했다. 정우야, 정말 고마워.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겠네. 정우는 현아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될게. 그날 밤 현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정우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정우의 선언 이후 2달 동안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현아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사업에 집중했고 정우는 이직 준비에 매진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며 현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신우이 지영이 서 있었다.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현아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아는 망설이다 지영을 거실로 안내했다. 정우는 출근한 상태였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취업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돼서. 그때 현아가 제안한 만화 카페. 아직 기회 있을까? 현아는 놀랐다. 신우이의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다. 죄송해요, 언니. 그 자리는 이미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는 됐어. 지영이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한 기대를 했네. 역시 너희는 우리 가족을 버렸어. 다시 본색을 드러낸 지영의 모습에 현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전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노력하시면 도울 의향 있어요. 하지만 그냥 돈을 요구하시는 건 더 이상 안 돼요. 지영은 비웃으며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정우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누나단데. 아마 또 돈을 노리고 온 거야. 최근에 아버지가 큰 사업을 시작했거든. 현아는 놀랐다. 어떤 사업인데요? 차량 공유 사업이래. 문중 어른들에게 3천만 원을 빌리셨다고 해. 현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우, 아버지의 사업은 항상 실패로 끝났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우의 예상은 적중했다. 어느 날 정우의 전화기가 연신 울렸다. 발신자는 시아버지였다. 정우야, 아버지 좀 도와줘. 사업이 잘못됐어. 문중 어른들이 돈을 독촉하시는데.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버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현아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댁 소식은 이웃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시아버지의 차량 공유 사업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망했고 문중의 진 빚 때문에 체면을 구긴 상태였다. 신우이는 백수로 지내며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시어머니에 관한 것이었다.
홍 사장님, 어제 시장에서 박 여사님 봤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현아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정우는 잠시 괴로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다. 그래, 어머니도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야.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야. 반면 현아와 정우의 삶은 나날이 나아졌다. 정우는 대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직했고 연봉도 크게 올랐다. 현아의 치킨집은 프랜차이즈로 더욱 확장되어 지점이 3개로 늘었다. 만화 카페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어느 날 정우가 퇴근길에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식당 앞치마를 두른 채 퇴근하는 모습이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정우야,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우야.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는 처음이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현아는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할머니가 될 날이 오는구나.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현아에게 이 만남을 이야기했다. 현아는 묵묵히 들으며 정우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든 현아와 정우는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신혼 때부터 꿈꿔왔던 그들만의 보금자리였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아이를 위한 방, 그리고 정우의 서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사 첫날 현아는 새집 거실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뱃속의 아이가 활발하게 발차기를 하는 것이 느껴졌다. 여보, 우리 딸이 새집이 마음에 드나 봐. 계속 움직이네. 정우는 현아 옆에 앉아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딸 눈은 높아. 엄마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웃었다. 지난 1년간의 고통과 시련이 무색할 만큼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현아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다.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아버지, 어쩐 일로? 시어머니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새집 축하하러 왔어. 그리고 사과하러 왔어. 모두 거실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과거와 달리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맑아진 것 같았다. 정우야, 현아야. 지난 1년 동안 많이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너희에게 의존했는지. 미안하다.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다. 현아야, 그때 내가 준 조언이 맞았어.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했는데 계속 정우 등에 업혀 살려고 했어. 이제야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해. 놀랍게도 시누이는 취업에 성공했다고 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리직으로 스스로 월급을 벌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그도 변한 모습이었다. 문중 어른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정우야, 내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렸다. 고맙다. 현아와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시댁 식구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저 축하와 사과의 인사만 전하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자 정우가 현아를 꼭 안아주었다. 믿어지니?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변했다는 거야. 우리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들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날 밤 현아는 일기장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작이 열렸다. 더 이상 남자 심청도 며느리 심청도 아닌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이다. 2달 후 현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서은이라는 이름의 아기는 현아와 정우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정우는 육아휴직을 내고 한 달간 현아와 아기를 돌봤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된 그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서은이가 100일이 되던 날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친정 부모님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댁 식구들도 초대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전과 달리 분수를 지키며 정중하게 행동했다. 시어머니는 현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시누이는 조카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 서은이의 첫 돌이 지난 어느 날 현아는 기쁜 소식을 정우에게 전했다. 여보,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응? 뭔데? 내가 또 임신했어요. 이번엔 아들이래요. 정우는 기쁨에 현아를 안아들었다. 그들의 행복은 나날이 커져갔다. 만화 카페는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어 전국 5개의 지점이 생겼고 치킨집도 꾸준히 성장했다. 정우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서은이가 2살이 되던 해 그들은 더 넓은 43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나고 그들의 가정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시댁과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개선됐다. 더 이상 무리한 경제적 요구는 없었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정우는 더 이상 남자 심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당당한 가장이었고 현아는 그런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보던 현아와 정우. 현아가 문득 물었다. 여보, 후회 없어? 가족과 거리를 둔 거?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우리 모두를 살렸어. 지금 보면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잖아. 내가 계속 희생했다면 아무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현아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없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희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나도 현아. 내가 있어서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됐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